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6일 이상호 기자의 고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뉴스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행적과 현재에 이르는 모습들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신년 벽두부터 시작된 작금의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발언이 사실은 사전에 준비된 발언이며 이는 특정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배우로 지목된 김택환이라는 인물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가 이낙연 대표와 논의해가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김택환이라는 인물의 배우도 드러나는데요. 현재 민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택환 씨는 지난 2016년 이낙연 도지사가 주최한 경제포럼 주제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그 후 그는 이낙연 대표의 싱크탱크이자 복심을 자처하며 많은 부분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는 이후 2020년 6월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던 당시에 주최한 경제포럼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제자로 초청을 받아 강연까지 한 건데요. 이런 그가 2020년 12월 29일 시론 형식의 글을 국민일보에 기고해 온라인과 지면신문에 실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그는 전직 대통령 사면과 월성 원전 은폐 사건의 배우가 누구든 죄가 있다면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떳떳하게 받으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데요. 이어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는 김종인 국힘당 비대위원장과 영수회담을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런 주장이 현실이 되는데요. 그가 지난해 29일 주장한 내용 그대로 이낙연 대표는 3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1일에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놀랍도록 타임라인이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김택환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더 찾아보면 그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데요. 그는 1983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1993년 한국에 들어와 언론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일합니다. 이후 그는 1994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연을 맺고 홍 회장의 스카웃으로 중앙일보에 입사해 중앙선데이, JTBC 창업기획을 하고 현재는 경기대 특임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추론의 끝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느닷없이 대국민 통합을 외치며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꺼낸 이유가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의 일환이었던 거죠. 이낙연 대표의 배우는 삼성이었던 겁니다. 이게 음모론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사실인 거죠. 이쯤 되면 본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끌어내려서 초라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싫다면 말이죠. 우리를 더욱더 충격적이게 한 건 김택환 씨가 참여한 각종 단체와 행사에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피하 식별 없는 전천후 거광꾼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한 때 3,000선을 넘어서자 증시를 비판적으로 전망했던 국힘당 주호영 대표가 당황해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코스피 3,000 언급에 자다가 봉창 표현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아냥댔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자신도 황당한 거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대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 시장의 상승세는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했다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과 투자자들의 노력이 모여
국내 경제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3000 돌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지난해 12월 주 원내대표가 코스피 3000을 낙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의원도 주 원내대표의 봉창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윤 의원은 제발 국힘당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하고 책임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고까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현실 인식을 제대로나 하고 계시는지, 누가 이런 대통령 말씀 자료를 써주고 체크 없이 읽는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 불안이 없어지며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경제 상황이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신다고 아마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내수 위축에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가 상승세도 경제 희망을 주는 객관적 지표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에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제2의 벤처붐 확산은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15일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언급한 문 대통령에 대해 도대체 현실 인식을 제대로나 하고 계신지, 누가 이런 대통령 말씀 자료를 써주고 체크 없이 읽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3000 시대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19 불안이 없어지며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제 상황이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장중한 때 3027.16을 찍으며 13년 만에 앞자리 수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는데요. 안 되라 아주 고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잘 될 사람은 항상 잘 되죠. 아무리 고사를 지내도 말입니다. 과연 주 대표는 무슨 말로 이 위기를 또 넘어갈까요? 저는 그의 변명을 꼭 듣고 싶습니다.